네, 관세를 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이제 유예하기 전까지 치킨 게임을 할 때 중국 네티즌들이 많이 조롱 삼아서 올렸던 그림 같은 게 있었어요. 아이폰 2025가 나왔다. 그러니까 아이폰 2025년 버전이 아니고 아이폰이 $2025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조롱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조롱이 아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상호 관세는 다 EU까지 다 유예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품목 관세에 더 목숨을 걸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제일 예민한 게 휴대폰일 텐데 미국에서는 못 만들고 있고 미국인들이 다 들고 있는 매년 바꿔야 되는 여기에다가 지금 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해서 지금 애플도 난리 났고 우리 삼성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결국에는 진짜 뭐 이제 아이폰 한 300만 원 되는 건가요? 진짜 아이폰 500만 원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게 현실화된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네. 뭐 제 의견은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이건 사실 네. 압박용이다. 네. 애플에 대한 압박용으로 사실 저는 보고 있고요. 애플에 압박용이 유엔은 계속 또 할 거다. 네. 이제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은 지금 이제 사실 젠순왕 대표하고 지금 팀쿡 대표하고 사실 스탠스는 항상 똑같이 얘기를 해요. 뭐 젠순왕 대표 같은 경우는 막 트럼프 행정부가 뭐라고 하든 말든 중국 가서 나는 뭐 비즈니스 하겠다 하면 빨리 규제 완화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팀쿡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CEO도 마찬가지예요. 뭐 행정부에 대해서 중국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게 좀 열어달라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이제 그거죠. 엔비디아는 사실 미국에서 다 만들어 갖고 수출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애플은 미국에서 못 만들고 사실 이제 공장 웹에서 만들어 들고 들어 다시 또 수출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리쇼어링이거든요. 결국 리쇼어링이죠. 그러니까 애플 보고 지금 공장 들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 내 이제 필요한 산업들이죠. 경쟁 있는 산업들은 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생산 밸류체인을 다 만들어 놔야 트럼프는 사실 자기가 직성이 지금 풀리는 거죠. 그런데 계속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별다른 뭐 이미 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도로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도로 옮긴다고 하지 않았나요? 인도에다가 이제 매출 이제 생산 점유율을 이제 더 높였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인도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미국으로 갖고라는 거죠. 미국으로 갖고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들어서 그 가격에 팔 수 있을까요? 사실 힘들죠. 그런데 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기간 산업이든 주요 산업은 무조건 다 경쟁 있는 사람은 미국 내에서 지금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반도체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지금 항공기가 됐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사실 애플이 계속 좀 민기적거리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비용 계산을 해봐도 이걸 들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세금 내고 마는 게 낫잖아요. 세금 내고 마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서도 지금 보는 게 팀쿡이 물론 이제 뭐 중동 방문 때 같이 안 했다. 그에 대한 뭐 보복이다.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격에 비춰본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없진 않을 거예요. 없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말을 안 듣지 않는가. 리쇼어링에 대한 부분이 되게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관세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동차 관세도 계속 이 관세 협상을 해당 국가랑 하는 게 아니라 자국 내 기업들하고 관세 협상을 해요. 그렇죠. 그건 되게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업체한테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니네가 멕시코 공장 이거 다 들고 리쇼어링 해라. 들어와서 국내에서 생산량을 더 늘려라. 계속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 점유율을 더 높여라. 그렇게 돼야 자기가 어차피 니네가 관세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자국 내 산업보호라는 이제 명분이 다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 나오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 애플에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닌가. 뭐 저희는 뭐 삼성전자 미워갖고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저 그거보다는 사실 저는 삼성이 밑볼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애플에 대한 거 왜냐하면 엔비디아하고 차별화돼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저는 애플은 분명히 지금 리쇼어링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그래야 지금 트럼프의 어떤 압박을 벗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사실 일단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미국의 소위 말하는 대기업 중에서 가장 그 트럼프 말을 안 듣는 게 애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이 워낙 크고 생산 기지가 다 그쪽에 있기 때문인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팀쿡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그래도 중국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인도로 옮기겠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 박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자동차를 넘어서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애플을 중심으로 압박을 높이는 거에 그 트럼프의 그 속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죠. 저희 보면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네. 5살, 6살, 7살 뭐 네. 초등학생 뭐 이제 저학년까지는 네. 엄마 쫓아다니면서 너 이거 입어라, 이거 먹어라 네, 다 뭐 통제가 되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일정 부분 이제 정체성이 생기고 자기의 스타일이 생기면은 네. 그래서 유기적인 사회적 관계도 생기고 이러면은 네. 중2, 중3 뭐 이제 지나가지고 네. 그때부터 쫓아다니면 그거 됩니까? 네, 그건 뭐 안 돼요. 싸움만 나죠. 절대 안 돼요. 네. 이렇게 해라. 앞에선 그런 척하지만 결국에는 밖에 그런 나가서 척이라도 친구들과 해주면 이렇게 뭐 하고 있고. 다행인데.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이게 트럼프가 합리적이면서 우기기 전략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제 리쇼링을 해야 되는데 공장들은 다 밖에 나가 있고 그렇죠. 자기 자국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업들이 네. 밖에 나가 있으니까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해외 투자를 미국에서 와서 해라라는 입장인데 네. 자국 기업이 나가요. 근데 그걸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애플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아셔야 되는 게 화이자가 첫 번째 1기 때 관세 때리자마자 멕시코에다 대규모 공장을 지었어요. 네. 화이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약업, 우리 이제 미국에 있는 대형 네, 빅파마들. 네. 빅파마들이 다 그런 식으로 외부에다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조선차 얘기하잖아요. 이 조선이 왜 그런 사단이 났냐면 이미 일전에 조선소가 있었지만 그리고 항만에서 지을 수 있는 인프라가 있었지만 이게 인력이 다 도망가고 다 딴 데로 가 있는 상태니까 그러네. 미국 내에서 건조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네. 그때부터 오히려 유럽 쪽에 가가지고 수주를 직접 받거나 유럽 선주들한테 가가지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그쪽으로 아웃소싱을 하는 그러니까 네. 이미 모든 산업들이 대부분이 다 빠져나갔던 거예요. 그렇죠. GM 포드도 처음 일기 때는 바로 멕시코 공장 아직도 부품 공장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조금씩 여기서 너무 가동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불이익을 네. 받으니까 조금씩 이동을 시켜놓자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의 입장에 맞춘 완성차 네. 업계처럼 보이는 거지만 사실상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미국 이외 국가로 그렇죠. 미국 기업들조차 빠져나가 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러면 여기서는 듀얼 전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트럼프가 분명한 거는 빵 중심으로 처음에도 감세해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끌어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지만 항상 트럼프는 주면서 받습니다. 항상 그렇죠. 모든 그냥 거는 안 주죠. 주면서 받습니다. 네. 자 그때 당시에도 우리 소위 얘기하는 IT 소프트웨어 네. 기업들한테 그렇게 규제 철폐라든지 감세를 네. 주면서도 그때 우리 지금 소위 말하는 네. 기부금을 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기부금이냐면 독과점법을 근거로 해가서 네. 당신들이 독과점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 근거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벌금 때린 거예요. 네. 돈을 이만큼 내놓으면 이제 독점으로 안 봐주겠다.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사회 네. 보상 측면에서 해라. 근데 그 네. 벌금을 때리면서. 네. 근데 사실 감세로 혜택받은 거가 벌금 때린 걸 보면은 규모를 보면 벌금은 정말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작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렇죠. 그것만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돈들이 재정에 쓰이기도 하고 네. 중요한 거는 트럼프식 리더십 잡기다. 네. 그러니까 그땐 빵이었고 지금 M7인데 결국에 M7도 자신의 컨트롤 영역에 두기 위해서 그리고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 정책이 이어지면서 또 네. 풀어주고 이런 패턴으로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밖으로는 관세 정책할 때 주면서 받고 이런 협상 전략 잘하잖아요. 안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네, 그렇겠죠. 국민 대상으로 똑같이 하고 기업 네. 대상으로 똑같이 네. 해요. 그 일환 중에 하나일 네. 뿐이다. 아들한테도 그럴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가족도 절대 맨입엔 안 해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을 건드리겠어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애플을 더 강하게 누르는 게 트럼프의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애플은 애플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뭐 주로 하던 디램이나 레거시 쪽이 좀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좀 받쳐주고 있는 게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좀 잘 나가고 있는데, 이 분위기에 또 갑자기 25%라고 하면 애플도 애플이지만 삼성 입장에서 삼성도 지금 다 밖에 나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 25% 맞으면
평가에 따라서는 결국에는 전가를 해야 된다. 가격을 30-40% 올려야 된다는 건데 갑자기 F26이 30-40% 높은 가격이 나오면 점유율 유지가 될까요, 이게?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관세를 막고 들어가나 네. 아니면 공장 현지 공장을 하나 비용은 같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결국은. 왜냐하면 미국에 들어가서 지금 높은 금리 비용이라든지 네. 전반적인 인프라 비용을 감안한다고 네. 그러면은 사실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그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결국은요. 그럼 몇 배가 비싸지는 걸로? 네, 똑같아지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이제 매출이 한 지금 1년에 한 그 전체 매출액 중에서 한 33%니까 한 100조 원 정도 우리나라 또 이제 매출이 나와요. 네, 100조 원 나오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한 2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합쳐서 한 60%를 사실 감당하고 있는데 미주 지역이 한 20%란 말이에요. 그럼 한 20조 원 정도 매출이 사실 미주 지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라고 보면은 사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이제 해답지가 나오겠죠. 그냥 기존 하던 대로 그냥 관세 막고 그냥 미국에다가 20% 정도 한 뭐 20조 원 정도의 매출을 뭐 하고 이제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공장을 져갖고 거기에서 이제 자체 공장을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전자가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후자 같이 이제 공장을 지금 짓는 부분들이 대부분 지금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대부분 다 지금 뭐랄까 주춤하고 있어요. 네, 미국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고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 같고요, 뭐 TSMC 같고 그 다음에 별로 간 기업들이 잘 눈에 안 보여요. 큰 기업들이. 뭐 그렇기는 하죠. 특히 일본 기업들은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도요타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뭐 미국 내 공장을 뭐 추가를 하겠다는 얘기도 없어요 지금. 일본은 어디든 안 짓는 것 같아요. 일을 안 하고 싶어. 이미 한번 리쇼어링 이런 부분을 겪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그럽니다. 만약에 또 공장을 졌다가 정권 바뀌고 나서 상황 또 바뀌면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어차피 미국에서 스마트폰 매출은 분명히 나올 거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체 내 공장 없다. 그러면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결국 외부에서 들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애플이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4년, 5년이 걸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정권 끝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굳이 지금 이걸 들어가서 해야 될까?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출의 타격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수요는 분명히 이제 감소할 거예요. 비싸지면은 예, 수요는 감소할 수 있겠지만은 굳이 지금 공장을 져갖고 들어갔다가 만약에 정권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예, 그건 이제 사실 큰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지금은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어차피 관세를 안 맞는 스마트폰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아이폰도 오르고 갤럭시도 오르면 뭐 사는 사람들은 피곤하겠지만 파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같으니까 오히려 충격파가 좀 약할 수도 있겠다. 나만 오르는 건 아니니까. 계속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지금 애플을 압박하는 거지 삼성전자를 압박할 필요는 없거든요. 애플 보고 계속 리쇼어링을 해라. 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는 아마 계속 유예 부분들을 계속 감안하지 않을까. 지금 얘기한 것도 저 이제 이 스마트폰 지금 6월 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6월 말쯤에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언지를 주는 거죠 지금요. 그렇다 보면은 그때 가면은 저는 이 부분은 어차피 이 스마트폰은 해답이 없어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러면은 100만 원씩 더 내고서는 지금 이거 사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협박, 압박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유예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거 생각이 뭐 들어요. 생활 필수품인데 30-40% 오르면 CPI 자극도 꽤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뭐 그 박사님께서는 늘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다른 꽁꽁이가 있다라고 말씀 주시니까 이번에도 표면적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의 25%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목표가 아니라 진짜 원하는 거는 이제 따로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도 뭐 협상하면서 유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스마트폰 품목 관세 나온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 산업을 갖다가 사실은 이게 그거예요. 자기가요. 자기가 창피한 부분이 있거나 자기가 약점이 있으면 거기 얘기를 못 하고 있고 꾸물꾸물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누군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노총각인데 자기가 이제 여기 점이 있어요. 점이 너무 많아요 얼굴에. 그러면은
스스로 창피해가지고 점 얘기 이게 이제 자격지심이 있어 말을 못 네, 하고 있다가 그럴 수 있죠. 누가 점하는 순간 아 근데 말이야 이러면서 딴 데로 얘기 막 돌려요. 한계를 돌리는 거. 지금 바로 그거예요. 반도체는 본격적으로 디램하고 이쪽에 대해서 건드리지 못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엔비디아도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고 순환 사이클상 조금씩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있는 이런 이제 M7 그다음에 그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하고 반도체 기업들을 갖다 컨트롤 장을 하지 못하면 네. 향후에 기업들 관련되는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자신들이 재정적으로 보완을 받을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미중 차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 입장에서 차단을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에 잘 따라와 주느냐에 대한 자신의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 모션들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살리긴 살리지만 살짝 억누르면서 자신의 리더십에 따라가게 만들어야 되는 게 트럼프 입장인데 그동안 반도체 관세는 못 때렸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반도체 AI 오너십을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다가 엇박자 정책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이 그래도 컨트롤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준 정도에 불과하다. 네. 뭐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럼 사실 관세에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안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환기 전환용으로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해석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마트폰 품목 관세까지 해서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완수 대표님 그리고 유신익 박사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